안녕하세요. 도이도이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게 영감을 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고요. 저는 스토리에 영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책 소개를 여러분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려는 책은 프랑스인의 방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 책이고요. 저자는 미카 포사, 출판사는 월스타일로 2017년 10월에 출간되었어요. 저자는 도쿄 출생으로 근무하던 회사의 파산을 계기로 회사원에서 사진작가로 전직을 했고요. 2002년부터 파리와 도쿄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고 세계 20개국 이상을 다니며 아이들의 일상과 패션을 중심으로 촬영해오고 있으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 아니에스 베의 사진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녀의 컬렉션 사진이라든지 카탈로그 사진을 작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일본인의 시점에서 심플함의 미학을 가진 프랑스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라본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프랑스 파리에 살면서 존 갈리아노를 걸쳐 켄조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프랑스인의 방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제목이 반가워서 읽게 된 책이에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저의 방에도 쓰레기통이 없었거든요. 이 책에는 여러분들도 쉽게 읽고 힐링될 만한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저는 삶을 다시 심플하게 하고 싶다는 영감을 준 몇몇 챕터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프랑스인의 방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필요 없다는 것을 버린다는 개념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한 뒤 필요한 것만 산다는 버릴 것이 없다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 이 는이라는 건 같다는 그 공식의 는이었어요. 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프랑스인들은 한국 사람들에 비해 정말 검소하게 사는데 그런데 그 검소의 이유가 절약이라기보다는 과한 소비가 오히려 스타일리시한 삶을 영위하는 데 방해된다는 인식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프랑스에 살 때 매우 스타일리시한 생제르맹 데프레라는 파리의 중심가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집은 벼룩시장에서 구매한 앤틱 가구라든지 특별한 최신 가전 하나 없이 소박하게 꾸미고 살았었거든요. 저의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떤 사람들도 뭐 최신 가전, TV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드라이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 갖춰놓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집에 들어서면 아늑하게 느꼈던 느낌들이 떠오르곤 하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처럼 우리 집의 쓰레기통이라고는 주방에 있던 큰 양철통, 쓰레기통 하나뿐이었어요. 그 습관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저희 집에는 주방 밖 베란다에 큰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유일한 쓰레기통이에요. 좀 믿어지지 않죠? 하지만 쓰레기통을 두지 않는 습관만 화석처럼 남아있지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면서 저는 프랑스 사람들의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는 좀 잊게 되었고 오히려 굉장한 맥시멀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저는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은 집을 더 넓혀서 더 많은 물건을 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통 하나로 한국에 온 뒤 맥시멀리스트로 변해버린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용품을 쌓아두지 않는다. 책 15페이지에 보면 당장 쓰지 않을 것을 쌓아둔다는 행위는 그로 인한 수납장도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어지간히 넓은 집이 아니고서는 집안에 쓸데없는 물건을 쌓아두면 위압감을 느끼게 마련이죠. 프랑스인들은 널찍한 공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이 소중한 공간을 해치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프랑스에서는 저나 내 프랑스 친구들은 물건을 사서 쟁여놓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처럼 대량으로 싸게 파는 일도 없지만 2+1 정도가 우리들 쟁여놓기 실력 맥시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지금의 내 팬트리에는 음식과 세제, 화장품, 건강식품, 반려동물 용품 그리고 보관 용기가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게다가 2개의 냉장고에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특히 여름에는 냉장고 안 자리가 확보가 힘들어서 수박을 마음 놓고 사 먹기도 힘들어요. 물론 프랑스와 한국은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지금 저희 팬트리에는 필수품뿐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들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는 게 답답해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먼저 오랫동안 쓰지 않은 물건부터 조금씩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챕터 3과 4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 챕터에는 딱 뭐라기보다는 제 전반적인 그런 삶의 태도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전 솔직히 이게 내가 프랑스에서 살았던 경험으로 인한 그런 사고방식의 결과였구나 좀 알게 돼서 신기하기도 했고 즐거웠어요. 파리에서의 삶은 언제나 걸어 다니는 게 일상이었어요. 아름다운 건축물의 모든 장소가 가깝고 언제나 날씨가 좋고 시내 어디든지 평지로 걷기가 참 좋았어요. 한국에 와서는 친구들을 만나려면 음식점, 카페, 백화점 위에는 딱히 갈 곳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걸어 다니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이나 공원, 도서관, 재래시장, 문화유적들을 탐방하다면 소중한 경험과 더불어 건강과 아름다움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경험에 대한 투자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삶을 아름답게 한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이 책이 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저자가 프랑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절제라는 코드를 찾아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절제를 통해 주변을 심플하게 해서 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제 마음에 그 내용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절제와 절약이 풍요와 아름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작은 리마인더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매일매일 조금 더 절제하고 비워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색하고 떨리지만 책 소개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받는 많은 영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친하게 지내봐요. 감사합니다.